예, 돈이 되는 뉴스 시작합니다. 미르경제연구소 정태근 이사 나와 계십니다. 안녕하세요. 네, 반갑습니다. 오늘 어떤 얘기 하실지 알 것 같아요. 얘기할 거 주셨잖아요. 네? 아니요. 간밤 CPI, 네. 예, 안정세를 찾아가면서 시장 이제 리스크 온 분위기가 뚜렷하게 나오는데 지난달부터 말씀을 주셨죠. 네, 그렇죠. 일단은 제가 아까 전에도 이제 우리 PD님하고 잠시 얘기를 나눴었는데, 네. 그러니까 개인적으로 이제 남들 안 하는 얘기를 좀 하고 싶어 하다 보니까 뉴스 검색을 되게 많이 해요. 하다 보니까 하루에 한 수백 개의 기사를 이렇게 검색을 하는데, 네. 그러다 보니까 지난달에 말씀드렸던 연준의 기준금리 동결 분위기, 그리고 빌 에커먼에다가 이제 블랙록까지 그런 기사를 좀 찾게 됐는데, 그러니까 저는 이제 리포트를 안 보고 기사를 보는 이유가 뭐냐면, 저는 전망을 안 믿어요. 현상을 믿어요, 대신에. 지금 현상을 보고 어떻게 될 것이라는 것이 개인적으로 추측하는 그런 성향이기 때문에 지금 어떤 현상들이 벌어지고 있는지가 전 중요하다고 보거든요. 그러다 보니까 뉴스 검색을 상당히 많이 하고 있고, 그리고 이제 그러다 보니까 그런 뉴스를 찾게 됐고, 조금 이르긴 했었지만 2주 좀 빠르긴 했지만 그럼에도 불구하고 이제 시장이 이제 바닥을 잡겠구나라는 그런 기대감을 가질 수가 있었고요. 그리고 CPI 같은 경우는 오늘 말고 타 방송 가서 제가 엉뚱하게도 전혀 신경 안 쓴다고 말씀드렸었거든요. 왜냐하면은 그 CPI하고요, CRB하고 그 스톡 차트라는 사이트가 있는데 거기서 인플레이션 지수라고 CRB 지수가 있거든요. 그거랑 최근에 유가랑 이 세 개가 거의 똑같이 가요. 그렇기 때문에 유가 같은 경우는 지난번에도 말씀드렸지만 이게 공급적인 측면이기 때문에 지속적으로 상승이 나올 수가 없거든요. 그렇기 때문에 당연히 떨어질 수밖에 없다고 봤고, 그리고 7월 달인가요? 9월 달 같은 경우도 이제 파월도 유가를 이제 금리 어떤 전망치 변수 생각하지 않는다는 그런 얘기를 했었거든요. 그러다 보니까 조금 이제 긍정적으로 볼 수가 있었고, 그리고 CPI는 이제 하락을 하게 되고 국채금리도 이제 하락을 하게 됐는데, 여기서 중요한 것은 지난번에도 말씀드렸지만은 제이미 다이먼 JP모건 회장이 금리가 7% 간다고 했는데 과연 입장이 바뀌었는지, 계속 포지션 유지를 하고 있는지 저는 개인적으로 지금 그게 궁금해요. 저도 좀 기다리고 있는데 네. 코멘트가 아직은 안 나왔어요. 네, 안 나왔어요, 아직. 저도 아침에 사실 제이미 네. 다이먼 회장이 궁금하더라고요. 네네. 그러면서 보유 자사주를 팔기도 했는데 금리 오른다고. 손실났나요? 아니 그러지는 않을 것 같아요. 왜냐하면 보유 주식의 일부만 네. 판 거라 가지고. 자, 좋습니다. 네. 일단 우리 시장의 변수, 고금리, 강달러라는 이 무게감은 다소 누그러진 네네. 그런 상황. 이 족쇄의 무게를 던 상황인데 오늘 아침에 보여드린 네네. 내용입니다. 금리가 빠지면 응당 어떤 공식이 성립이 될까? 과거에 11월 3일 담장사 내용이고요. 금리 네. 하락, 그러니까 시장금리, 시중금리죠. 시중금리가 떨어졌을 때 우리나라에서 과거에 보였던 섹터 로테이션상 올랐던 쪽은 2차 전지, 헬스케어, 소프트웨어, AI 쪽, 의료 AI 포함, 네. 로봇, 여기 미디어가 같이 있었어요. 과거에 보면. 그리고 당연히 같이 방어주는 좋은 게 아니죠. 그래서 은행, 보험, 통신, 그리고 네. 오늘 뭐 라면 급락하던데 음식료가 사실 여기에 그런가요? 지금 한 7, 8% 또 급락해요. 9월달 라면 판매가 투톱이. 또 해외 쪽에 사상 최대라 그러는데 또 반대로 가네요. 요거 영향도 아마 유틸리티요? 있지 않을까라는. 아니요, 여기 음식료. 가치 방어주의 금리 하락에는 안 네네. 좋으니까 뭐 이제 고점에 있는 라면주들 음식료가 좀 빠지고, 그리고 그럴 수 아래에 있죠. 위치한 음식료는 좀 올라요. 네네. 그런 측면도 아마 있을 겁니다. 이렇게 해서 오늘 아침에 개장 전에 보여드린 근데 거고. 우리 앵커님 같은 분이 있어가지고 이렇게 정리해 주시니까 네. 저희들이 해야 할 일을 좀 덜어주시는 것 같아요. 아니, 근데 저는 이제 과거 데이터들을 좀 정리하고. 근데 결국 네. 데이터 싸움이거든요. 그렇죠. 그게 경험치잖아요. 경험치죠. 네. 일단 저도 경험치가 적지는 그래서 않아서. 우리 앵커님이랑 방송하게 되면 이렇게 전문가분들이 긴장하셔야 돼요. 긴장하고 데이터가 너무 계신가요? 많아서. 예. 항상 하고 있어요. 자, 코멘트 그러면 네. 어디에 주목을 하세요? 일단은 이제 개인적으로 이 화면 좀 보면서 말씀드리면 2차 전지는 어차피 단기라고 좀 말씀드렸었고, 예. 의료 AI하고 로봇 쪽 같은 경우는 그래도 봐야 되지 않을까 생각이 되고, 미디어 쪽 계속 같은 봐요. 경우는 이제 엔터 맞아요. 계속해서 좋게 보고 있고요. 그리고 여기에 플러스 요 2차 전지가 앞으로는 이제 반도체로 바뀌겠죠. 여기 있어요. 반도체는 로테이션과 다른 결. 여기는 좀 명확한 명분이 있기 네네. 때문에 로테이션 측면보다는 정말 여러 가지 수치로 입증을 네네. 받는 구간이라서 따로 빼기는 했습니다. 네. 그러면 지금 봐야 될 게 AI, 로봇, 반도체 이렇게 세 개가 되는 거예요. 네, 그렇죠. 단기적으로 2차 전지 보시면 좋을 것 같고요. 단기라 그러면 어느 정도를 말씀하시는 그러니까 시장의 기술적 반등이 개인적으로 저는 2,600포인트를 전망을 하고 있거든요. 그러면은 2200? 지수, 네, 코스피 기준으로.
그래서 많이 안 보시네요. 일단 그 부근에서 조금 이제 뭐라 해야 될까 조금 주춤할 것 같아요. 추가 상승을 가야 되느냐 아니면은 여기서 끝을 내야 되냐 이렇게 고민을 할 자리가 딱 저는 개인적으로 그 자리라 보거든요. 네. 그러다 보니까 그 부분까지는 그래도 반등이 나오고 그러면 반등이 나오게 되면 길적 반등이라고 봐야 되지 않을까라고 지금 현재 저는 개인적으로 이렇게 좀 분석을 좀 하고 있어요. 그렇군요. 그리고 예. 그러다 보면 에코프로 BM 기준으로 보게 되면 한 30만 원 부근까지는 기술적 반등이라 봐야 되지 않을까 보고 있어요. 30만 원까지는 네네. 기술적으로. 30만 원에서 35만 원 정도 요 구간 사이. 예. 간밤에 근데 그 흐름이 조금 바뀐 게 네. 2차 전지만의 그건 아니고 이제 네. 자동차 쪽. 예, 자동차 쪽에 긍정 평가가 좀 많이 들려와서 오늘 자동차 부품이랑 같이 오르는데 네네. 혹시나 전기차 수요가 조금씩 살아난다고 하면 또 다른 시각으로 바뀔 수 있을까요? 근데 그게 큰 흐름에서 아랫단에 있는 당일 이슈로 봐야 되는 부분들도 있거든요. 물론 자동차하고 모바일 게임은 달리 봐야 되는 부분들이 있지만은 예. 최근에 잘 보세요. 이 게임 장 끝나고 나면은 HTS에서 뉴스 시장 들어가지고 특징 테마를 한번 검색해 보세요. 최근 일주일 쫙 검색해 보시면은 최근에 어떤 흐름이 나온지 조금 이걸 유출할 수 있기 때문에 공부가 좀 되거든요. 그거 한번 해보시고 이 게임주 같은 경우에도 지금 공매도 이슈가 있었고 그 다음에 최근에 어닝 서프라이즈 기록한 기업들 있잖아요. 그렇게 나오면서 분위기가 좋았었다가 예. 지난주 금요일인가요, 월요일인가요? 또 보게 되면은 이익 전망치 하향 조정 이런 얘기들이 계속 반복해서 나오고 있거든요. 그러니까 예. 어찌 보면은 단기적인 이슈에 흔들리지 말고 큰 흐름 그대로 가게 되면서 그 속에서 발생되는 작은 잡음 정도로 생각을 하셨으면 좋겠다는 말씀드리고 싶은데 네. 자동차도 마찬가지입니다. 자동차는 큰 흐름을 보게 되면은 지금 그 시장에서 그렇게 좋게 보지는 않아요. 이 시간을 통해서 한번 말씀했지만은 자동차가 개인적으로 이제 가지 못한 이유가 이 작년 말부터 계속 이제 기우제 지니듯이 계속 나온 얘기가 경기 둔화 얘기가 나오고 있잖아요. 거기에 발목이 좀 자동차가 잡히고 있다라고 말씀 좀 드렸었고, 그리고 여기서 플러스해서 말씀드리고 싶은 게 뭐냐면 현대차의 분기별 자동차 판매량을 보게 되면은 105만 대에서 작년부터 정체가 돼 있어요. 예. 아마 그런 것들도 제가 봤을 땐 발목이 잡히는 요인이라 보거든요. 그러다 보니까 어찌 보면은 자동차라는 큰 흐름에서 보게 된다면 어차피 판매량을 봐야 되는 부분들이고 경기 동향을 봐야 되는데 그쪽에서 그런 얘기가 나오게 되면서 어쨌든 자동차가 뭐 최근에 반등 나오긴 했지만 전적인 추세를 보게 되면 우하향이지 않습니까? 그리고 저도 이 프로그램에서도 말씀드렸는지 정확하게 기억이 안 나는데 상반기 때 저도 자동차 되게 좋게 말씀드렸어요. 말씀하셨어요. 아, 예. 그런가요? 근데 주가가 안 가는 건 어쩔 수가 없습니다. 제가 간다고 해서 이렇게 주가 가게 되면 제가 100번, 1000번이라도 말씀드리죠. 근데 저도 어쨌든 시장 참여자고 시장 분위기에 따라서 판단을 해야 되는 부분들이 있기 때문에 네. 무리가 있고요. 그리고 지금 말씀하신 것 중에서 이 판매량 말씀하셨는데 예. 전기차 부분 같은 게 좀 도움이 될 만한 것이 그 시장 조사업체 로모션의 자료를 인용한 로이터 보도가 나왔는데 10월달 글로벌 전기차 판매량이 되게 좋게 나왔어요. 전년 동기 대비해서 10월달 판매량이 전년 동기 대비해서 34%가량 증가를 했거든요. 특히나 북미 쪽 같은 경우는 78%예요. 네. 근데 이게 정확한 이유는 제가 못 찾았는데 이게 아마 IRA 효과지 않을까라는 그런 생각이 좀 들거든요. 아, 그거 있겠죠. 네, 그렇죠. 예. 그리고 지원, 이제 중국 같은 경우도 29% 증가를 했는데 네. 요거는 이제 중앙정부 보조금은 끝이 났는데 지방정부 소비자 보조금 지원이란지 세금 환급 요 효과 때문에 늘어났다는 얘기가 있더라고요. 그러면은 종합적으로 판단해 보게 되면 IRA 그리고 세금 감면 같은 지원책 요 효과가 아직까지 지속이 되고 있고 IRA는 시행한 지 얼마 안 됐기 때문에 그 예. 효과가 단계는 크게 나왔다고 봐야 되거든요. 예. 그렇기 때문에 이게 추세적으로 가게 된다라면은 비율을 약간 바꿔야 될까라는 그런 관점을 생각해 볼 수 있겠지만 이런 것들이 지속이 되지 않게 된다라면은 이 이슈도 단발성일 가능성도 있다라는 것들이죠. 그렇기 때문에 큰 흐름 속에서 구간 계속 뉴스 나오는 것들에 대해서 민감하게 당일 반응을 하실 필요는 없다라는 말씀을 드리고 싶어서 예. 서대 게임 좀 말씀드리고 요 이제 10월달 전기차 판매 동향도 말씀드렸다라 보시면 될 것 같아요. 다음 보겠습니다. 그러니까 내연기관 포함해서 네네. 자동차에 대해서는 아직 보수적인 시각을 가지고 네, 가시고 요거 그러면 사실 이게 앞에 화면 보겠습니다. 자동차까지 갈 필요는 없겠네요. 저희가 이제 자동차도 따로 준비하긴 했는데 왠지 실망하시네요. 그러면은 아니요, 실망은 아니에요. 그 의견 이제 여쭤보는 거니까. 그리고 또 예. 뭐지 현대차 관련해서 좋은 이슈가 하나 있어요. 이거 아까 있어요. 밖에서 제가 오늘 아마 모르신 분들이 되게 많지 않을까 그 생각이 사우디 드는데 말씀하시는 거죠? 수소 전기 네. 트럭 500대 공급 소식.
중동 수소 생태계 확대 기대. 근데 이게 한 언론사의 단독 보도라 네. 이 추후 확인은 필요해 보입니다. 그러나 이제 지금은 미래차가 전기차인데 그보다 조금 더 먼 미래에 차는 수소차라는 이야기가 있잖아요. 네, 그렇죠. 수소차 계약이 되면 뭔가 모멘텀 측면에서 주목을 받을 개연성은 근데 있을까? 언론사들 예. 중에서 지금 아마 보고 계실 건데 이 언론사하고요. 아마 제가 보는 언론사 같은지 모르겠어요. 네. 예, 이쪽하고 그 다음에 같은 이제 것 같아요. 디일렉이라고 있거든요. 아, 좀 되게 그러니까 빨라요. 규모가 맞아요. 디일레 저 덕으로 지금 보시는 거죠. 이 덕으로 맞아요. 두 언론사가 빠른데, 그러니까 근데 뭐라고 해야 될까? 지난번에 정확도가 말씀했던- 높지는 네. 않은. 근데 것 같아요. 하이스 지난 시간 얘기하셨잖아요. 예. 그런 것처럼 올라왔다가 삭제되는 기사는 거의 없어요. 아, 그런가요? 네, 여기가 그런 건 없어요. 아, 그래서 되게 좀 그렇군요. 신뢰를 하는 편이에요, 저도. 왜냐하면 알겠습니다. 여기가 단독 기사여가지고 빨리 기사들이 되게 업데이트가 빨리 되거든요. 네. 네, 그래서 조금 그리고 삭제된 기사가 없어서 좀 신뢰하는 편이에요, 저는. 일렉 같은 경우 IT 쪽 많이 네네, 예, 그렇죠. 단독 보도 내용 빨리 올라오는 그죠. 편이에요. 저도 그리고 많이 2차전도 되게 빨리 보는데. 올라요, 거기가. 맞아요, 맞아요. 그럼 수소차에 대해서는 밸류체인 괜찮게 보시는 거예요? 요걸 제가 보여드린 이유가 뭐냐면은 지금 어제하고 오늘하고 이제 자동차 부품주하고 자동차가 흐름이 좀 괜찮거든요. 근데 아침 쪽에 지금 기업이 제가 기억이 안 나는데 그 사우디 쪽에 이제 전장 부품 공급 이슈 나오게 되면서 모베이스 전자네요. 모베이스 전자가 오늘 상승 나왔거든요. 네. 그래서 아마 오늘 상승 이유가 방금 보여드린 이 영향이 있지 않았나 싶어서 그거 말씀드리려고 그랬던 거예요. 아, 그냥 영향인데 투자의 네. 관점에서는 그렇다고 좀 적극적으로 볼 때는 아니라고 네네, 보시는 적극적으로 거고. 보지 않고요. 이 화면 이제 월요일부터 거의 이제 매일 보여드린 당잠사의 네네. 화면 내용인데 개장 전에 일단 쇼커버링 볼 때는 네네. 기계적으로 차입 공매도 잔고 비율이 높은 쪽이 네. 코스피는 IT 가전 화학기계 그리고 코스닥은 2차 전지라는 거 이제 다 알고 계실 텐데. 네, 그렇죠. 그래서 만약에 쇼커버링이 주목을 받는다 하면 이쪽. 그리고 그 다음에 시장이 실적에 주목을 한다라고 하면 이걸 좀 체크해 볼 필요가 있다라는 관점에서 이 화면을 많이 보여드렸습니다. 네네. 요거는 뭐냐면 실적 개선, EPS 상승 추이가 있는 쪽인데 반도체 조선, 네네. 자동차, 소프트웨어 쪽, 요쪽이 이제 실적 쪽은 개선이고 여기는 외국인 누적 순매수가 9월 달에 괜찮았던 게 네네. 반도체. 반도체하고 여기가 이제 볼록이 있었던 게 자동차 그런 쪽이고 소프트웨어가 원래 밀렸다가 이제 올라오는 그런 네네. 구간이라서 외국인이 추세적으로 더 들어온다면 볼만한 쪽이 반도체, 인터넷, 자동차 이렇게. 여기서 투자의 아이디어 있으면 좀 체크해 주세요. 여기서 저는 소프트웨어 쪽이 지금 EPS 주의하고 이제 순매수 좀 차이가 있는데 내년에는 아마 들어올 거예요. 왜냐하면 최근에 이제 의료 예약 쪽의 흐름이 상당히 좀 괜찮거든요. 괜찮은데 지금 이제 조심스럽게 내년 실적에 대한 부분들이 이제 흑자 전환. 최근에 JLK하고요. JLK하고 딥노이드가 흐름이 괜찮았었다가 따라서 뷰노라든지 그리고 또 루닉 같은 게 따라갔었거든요. 따라갔는데 그 이유가 흑자 전환 기대감. 그러니까 이게 의료 AI가 테마로 끝이 안 나려면 어떻게 되냐면은 올해 아시겠지만 상반기 때 챗GPT 관련돼 가지고 AI 영상 진단 쪽가 그 주가 흐름이 상당히 폭발적으로 나왔지 않습니까? 나왔는데 그게 이제 7월 달에 이제 전반적 시장 초중 들어가 되면서 동반적 조정이 나왔는데 그렇다면 이제 돌아서야 되거든요. 돌아서기 위해서는 가장 중요한 거 이거 보시면 돼요. 숫자. 이게 과연 찍히느냐 안 찍히느냐 그걸 봐야 되는데 의료 예약 쪽은 이제 찍힐 가능성이 점점 가시화가 되고 있기 때문에 아마 흐름이 앞으로 괜찮아질 겁니다. 그렇기 때문에 의료 예약 쪽과 연결시켜 보게 되면은 피부 미용이라든지 그리고 이제 화장품 쪽이라든지 이쪽과 연결시킬 수가 있는데 그쪽 같은 경우는 실적이 계속 좋을 거예요. 의료 예약 쪽은 좋아질 것이다고 화장품하고 이제 피부 미용 같은 경우는 좋다. 요 관점인데 이 좋은 걸 얼마만큼 끄고 갈 것이냐 이게 관건인데 만약에 화장품하고 피부 미용 쪽에서 끊기게 된다면 그 흐름이 저는 개인적으로 의료 예약 쪽으로 갈 가능성이 높다. 왜냐하면은 국내 쪽하고 해외 쪽에서 매출이 발생되고 이게 영업이익 같은 흑자 전환될 가능성이 상당히 높게 이제 점쳐지는 상황이거든요. 그런 점에서 보게 되면 보시면 되고 그리고 이제 뭐 반도체는 말씀 안 돼도 아실 것 같아요. 아실 것 같고 계속 그리고 긍정적으로 네네. 주셔서 어차피 지금 돌아서는 거 다 확인되고 있잖아요. 예. 그리고 이번에 ISC하고 한미반도체 실적이 안 좋았잖아요. 그거는 너무나 당연한 겁니다. 한미반도체만 살짝 예를 들게 되면은 그 HBM3에 들어가는 그 듀얼 TC 본더 장비 있잖아요. 그게 8월 달에 개발이 됐거든요. 그래가지고 8월 31일 날, 9월 27일 날 하이닉스랑 계약이 나왔어요. 근데 그게 한 패에서 1,000억 원. 네네, 그렇죠. 그렇죠. 1,000억. 2020년도 매출의 30%가량이거든요. 그 네. 두 계약이. 근데 그게 내년 4월 달에 반영이 될 겁니다. 네. 그렇기 때문에 올해는
기존의 메모리 가동률 보게 되면 안 좋은 게 지역의 정상이라 보시면 돼요. 그렇기 때문에 내년을 보게 되면은 뭐 이 시간 통해 말씀드렸던 하나마이크로인지 그리고 하이만 안토시 같은 경우는 그렇게 나쁘게 볼 필요가 없다. 좋게 보셔도 된다. 말씀드리고 싶고 그리고 뭐 조선 같은 경우는 길게 보셔야 돼요. 왜냐하면은 지금 이제 조선사가 흑자 전환됐잖아요. 네. 근데 영향이 별로 없잖아요. 근데 이게 원래 작년에 이 뉴스가 반영이 됐어야 되는데 뒤늦게 반영이 된 겁니다. 그러다 보니까 단기간에 급하게 나온 거예요. 그런데 중요한 건 단순히 흑자 전환이 아니라 이제부터 중요한 건 뭐냐면 실적 턴어라운드거든요. 근데 그게 2022년도 빠르면 4월 달부터 아마 그 수주가 반영이 될 겁니다. 이렇게 본다면 내년부터 돈 되는 수주들이 반영이 될 거거든요. 그렇기 때문에 조선 같은 경우는 단기간에 보시면 너무 힘들어요. 힘들기 때문에 조선은 길게 보셔야 되는 관점에서 보셔야 되고 아마 외국인들도 매수가 들어오는 것들이 그런 관점에서 제가 볼 땐 들어온다라고 봅니다. 그런다 보고 그래서 우리가 그 삼성중공업 얘기할 때 가운데 중자가 무거울 중이라 얘기하잖아요. 그래서 네. 무겁게 가져가야 된다는 얘기를 하잖아요. 아, 그래서 예. 조선은 그래서 좀 길게 보셔야 돼요. 아니 그 경공업, 중공업, 가벼운 거, 무거운 거 네. 이것도 있는데 주가도 무겁다. 무겁게 꾸준히 아쉽네요. 가죠. 예, 네. 꾸준히 그래도 네네. 길게 보면 조선도 네. 괜찮다. 뭐 여러 가지 투자에 힌트 주셨습니다. 잘 참고해 보시죠. 미르경제연구소 정태근 이사와 함께했습니다. 말씀 네, 고맙습니다. 감사합니다.